그럼 궁녀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궁녀들은요, 부자입니다. 조선시대에 여성들 중에 월급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궁녀입니다. 궁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나임만 되더라도 월급이 쌀 7.5마리, 콩 6대, 이거 계속적으로 바뀌긴 합니다. 근데 상궁이 돼요. 쌀 한 달에 25마리, 북어만 110마리. 이거 어떻게 다 북어 110마리 한 달 동안 다 먹었다가는 아주 고도비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정일품 최고 장관급이 쌀 38마리예요. 그런데 제조상궁이 25마리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일품보다 많이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숙식이 제공되는데 이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숙식이 돼요. 그럼 쌀이랑 콩이랑 보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팔아야죠. 어떻게? 궁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의남매들 많다 그랬잖아요. 이 의남매가 나이 많은 대신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급 낮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포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낼 거 아닐까요? 또래니까, 동년배니까. 그 지민이가 저기 그 덕배라는 저 문직이랑 친해졌어요. 만약 월급을 상궁 정오품 이하니까 뭐 한 15말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덕배야 이번 달도 잘 부탁해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판매합니다. 그럼 덕배는 그걸 팔아다가 뭐 돈으로 바꾸든 뭐 숙종 이후가 되면 이때 이제 그 동전이 있으니까 상평 통보가 있으니까 뭐 돈으로 바꾸든 아니면 뭐 쌀이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얻다가 투자를 해요. 투자도 합니다. 투자로 성공했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집을 막 여러 채를 사요. 부동산 투자도 해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집도 삽니다. 지방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궁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내가 모시던 분은 뭐 예를 들면 왕비예요. 왕비가 죽어요. 그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궁까지 됐는데 한 40 중반, 40대 중반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왔더니 보통은 퇴직 궁녀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 안 살아도 돼요. 내가 투자 잘 해놔가지고 저기 경기도 광주 어디에 땅 넓은데 대궐같이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궁 나왔겠다. 가보자. 갔더니 넓은 집이 내 집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내 나이 40대 중반이에요. 한창이잖아요, 아직. 물론 이때는 40대 중반이면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줄여볼까요? 30대 중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30대 중반이에요. 이제 한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시던 분이 죽어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집은 넓게 잘 꾸며져 있어. 뭐 합니까,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에? 결혼 못 합니다. 궁녀는 결혼을 못 해요. 대신, 방탕하게. 연애 못 한다니까요? 연애 못 해요. 왜? 원칙적으로는 궁에 들어온 여성은 왕과 결혼한 겁니다. 나와도 왕과 혼인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게 관념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어쨌든 임금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왕과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혼 못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궁녀들의 월급 사정은 풍족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사진이 등장한 거니까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일 텐데, 근데 이 머리 모양 때문에 한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사진이 있는데 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왕비의 머리 모양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명성황후의 사진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요 머리 모양이나 이런 거라 옷 모양만 가지고 이때 남은 사진을 통해서 이게 어떤 누구고 어떤 직급이고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진은 요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눈여겨봐야 할 존재 중에 한 친구들이 이제 무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무술이라고 하는 궁녀는 기본적으로
궁녀들 중에서는 가장 아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물 떠오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무술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건데, 이들은 궁녀들이랑은 조금 다른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무술이들은 출퇴근을 합니다. 궁 안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조선 중기 이후로는 무술이들도 이제 궁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 무술이와 궁녀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궁녀들의 허드렛 일, 궁궐의 허드렛 일을 궁녀들이 하는데, 이 궁녀들의 허드렛 일을 해주는 게 무술이에요. 제가 아까 옷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런 옷을 무술이는 못 입습니다. 그리고 옷은요, 정근대식, 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궁녀들도 궁녀의 직급마다 입는 옷의 화려함의 정도가 달라요. 근데 무술이는 가장 낮잖아요. 요거 지금 이분이 누구죠? 다모에 나오시는 분이라는데 누구시지? 드라마 그 지진이 씨가 영조 역할로 나왔었던, 숙종 역할로 나왔었던 동희, 한효주 씨인가요? 동희가 이제 한효주 씨 역할이었었던 그 동희가 무술이에요. 무술이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숙종과 무술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조가 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쭉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무술이와 당시 숙종은 이미 장희빈부터 인현왕후, 그다음에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굳이 누대기 옷을 입고 있었던 무술이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이해할 수 없다. 아마 무술이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동희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납득을 했습니다. 아무리 누대기라도 한효주라면, 누더기 옷이라도 한효주라면 사랑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드라마 동희가 확인시켜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술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무술이라고 하는 설정도 그리 막 엄청나게 무리한 설정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아주 드라마가 좋은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면 궁녀는 어떻게 뽑히느냐? 보통 궁녀는 일단 관노비에서 뽑습니다. 관노비에서 뽑는데 궁녀가 궁녀를 보통 뽑아요. 그럼 누구를 뽑느냐? 보통 가족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고모인 경우가 많아요. 고모가 조카를 데리고 들어가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이때 조선시대 때 여성으로서 먹고 사는 관노비 여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관노비 여성들 중에 우리 고모가 궁녀로 갔는데 너무 월급도 많이 받고 집도 사고 이랬대 라고 하면 추천제예요. 그럼 추천을 합니다. 궁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똑똑해야 됩니다. 뒤에 이야기할 그 내관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궁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머리 굴리는 것도 좀 봐야 되고, 똘똘한 친구들을 뽑아요. 그게 일단 1번이 될 거고요. 2번, 형식적인 절차를 하나 거칩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썰 중에 하나예요. 썰. 그게 뭐냐면 앵무새 피 감별법이라고. 앵무새 피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똑하고 떨어뜨리고 그 절차에 맞게 흘러내리지 않으면 처녀가 아니다라고 간주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관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면 어쨌든 임금의 왕의 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검사를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계를 거쳐가면서 계급을 올려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됐을까? 시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궁녀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안팎, 500여 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만 단위가 넘어가고요. 뭐 후궁만 막 100여 명 가까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조선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조선은 500여 명 수준에서 여성 공무원을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게 승은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이에요. 근데 남녀를 떠나서 모두의 그 어떤 그게 딱 하고 필 때잖아요. 용모가 필 때잖아요. 탁 하고 냇가로 가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딱 떴는데 그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 근데 고윤정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이뻐요. 그 다음에 은남매 오빠들이랑 주변에 문지기들이 저만 보면 추파를 던져. 그리고 이쁜 친구들은 왜 이쁜 줄 압니까? 자기가 이쁜 줄 어떻게 알겠어요? 주변에서 이쁘다고 해주니까 이쁜 줄 아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야 지민아, 야 너 옛날에 13살에 오빠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너 야 얼굴에 여드름 나고 너 그랬는데 야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과 가가지고 딱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괜찮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배속돼 있는 데가 왕을 또 모시네?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는 이제 꼬시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가령 이렇게 하다가 넘어질 때도 크게 한번 넘어져 본다던가 뭐 아니면 뭐 임금이 가끔 농담도 한번 던질 거 아니에요? 아재 개그 같은 거 탁 던지면 자지러지게도 한번 웃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이 보겠죠. 압도적으로 이뻐요. 그런데 행동도 자기한테 잘 맞춰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 친구가 글도 조금 읽을 줄 아는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왕비 중에도 글 못 읽는 사람 많습니다. 한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왕실의 여성들은 궁녀들도 마찬가지 보통 한글을 써요. 언문을 쓰는데 근데 막 했더니 옆에서 뭐 일부러 왕이 옆에 있는 거 모르는 척 나뭇가지로 한문으로 시를 한번 적어보는. 그럼 왕이 딱 지나가다가 쥐민이는 얘는 궁녀 주제에 글도 안 해? 야, 한문으로 시도 짓네? 얼굴을 봤는데 고윤정이야. 근데 리액션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임금 입장에서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지민이도 그걸 노렸던 거고요. 그러면 승은상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승은상궁이 됐다고 해서 다 후궁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거예요. 왕이 눈이 딱 맞아가지고 이제 잠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거든요. 막상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왕 입장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별로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 친구가 후궁감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집니다. 그럼 그 친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궁녀로서 그냥 상궁으로 편안하게 있다가 이 권력과는 조금 먼 자리에서 상궁으로 오래 있다가 그냥 집이나 사가지고 나가서 내 양자 들여가지고 남편처럼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아니 나 빈까지 올라갈 수 있어 요런 거를 또 밀어붙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마다 다른 거죠. 모두가 자기는 빈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승은상궁에 도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AI가 만들어준 건데 요게 이제 한번 이 오른쪽 밑에가 이 친구가 이제 승은을 입었지만 독거노인으로 늙어갔던 누군가를 AI가 그려준 것 같은데 모두가 우상단과 같은 이런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장희빈이 될 수 없고요. 누구나 다 속빈채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김태희와 한효주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는 않다.